자,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걸 딱 생각하시면 머릿속에서 이게 딱 돌아갑니까?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부분은 그 주어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자격증이라는 거,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이 대부분 주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덧붙였다 하면 시험 이제 치는 순서를 보면 돼요. 응시 자격하고, 그 다음에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내고, 반환하는 기준. 그럼 전부 또는 일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시험을 쳐서 구분하고 동시 시행하잖아. 그죠? 그러면 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는 예외가 없고, 2차는 예외가 있고,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미달이라는 말이 따라와야 40이 나와요. 그럼 이제 합격자가 결정됐죠. 그럼 공고를 하겠죠.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더라? 시도지사가. 언제?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에 관한 내용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면 심의를 위해서 국토부에 둘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심의 사항이 있었죠.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고 보수를 받고 책임을 진다. 아셨죠? 그 중에서 자격에 관한 경우는 누구의 소관 업무다? 시도지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돼요.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의 그 구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딱 그려가지고 위원장, 위원으로 이루어지고 간사를 두게 돼 있죠. 그리고 간사 지명은 누가 한다? 위원장이. 그리고 저 밑에 뭐 적었죠? 운영 세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말고 세부적인 내용, 운영 세칙은 누가? 위원장이 정한다. 아셨죠?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쓰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면 제척 사유고, 안건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게 기피 신청이고,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회피. 회피 안 하니까 해촉.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딱 연결하셔가지고 쭉 풀어가시면 돼요. 말을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시면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를 갖다 막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있잖아요. 나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자, 가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평생 교육 맞죠? 평생 해야 되는데. 자, 교육은 지금 실무 교육이 나오고 연수 교육이 있고 직무 교육이 있어요. 일단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실무 교육이 있고 직무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실무 교육 받으면 업을 하겠죠. 그죠? 중개업에 종사하겠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아셨죠? 자격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연수교육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그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예방교육까지. 그냥 교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실시하고 유효기간이 언제고 쭉 나오는데 지금 실무교육 있죠.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를 딱 정리하면 등록 신청자와 소공이 받는 게 뭐예요? 실무교육이에요. 그럼 등록 신청자, 현행법상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가 누굴까요? 개공은 개공은 이미 업을 하는 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이중소송은 안 돼요. 자, 등록 신청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있죠. 자, 그러면 법인에 있어서 구성기관이 사원 임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와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 받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 소공이 받는 게 실무교육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그죠? 대상자는요, 등록 신청자와 소공 구분하겠죠. 이렇게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수시기가 나오는데 이수시기 비슷한데 이수시기는 1년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실무교육을 받잖아요. 실무교육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유효기간이 1년이란 말은 그건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받았잖아. 그죠? 쭉 가요. 최소한 1년 안에는 뭐 해야 돼?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 신청한이 있죠. 등록 신청일 역사안에서 몇 년? 1년 안에 받은 교육이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공유해서 자격시험 합격했다고 기분 좋다고 다 따라가서 그냥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있어요. 넘들 간다고 막 다 가져가가지고 실무교육 받았다가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죠?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하고,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1년 이내에, 그죠? 분사무소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이래 되겠죠? 그리고 소공도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해가지고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실무 교육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면제는 간단하게 1년 안이라면 아셨죠? 업을 하다가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등록을 신청해요.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해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십시오.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이 나오는데 교육 내용은 자 줄것죠 법률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배우는 대부분의 경우 어디 있어요? 그게 실무교육의 내용입니다. 법률 지식 아셨죠? 법률 지식하고 추가되는 경우는 풍수, 자청용 500호 있죠? 배산 임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줘요. 그래갖고 산이 막 이렇게 막 그 주름 집힌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명당이라는데 명당 하여튼 그런 걸 배워요. 풍수.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정 인테리어 가정 풍수 있잖아요. 그죠? 가정 풍수의 기본이 뭡니까? 집 앞은 깨끗이. 집 앞은 깨끗이.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는 보통 아파트 사잖아요. 그죠?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다니는데 신발이 이렇게 막 이래 돼 있어. 그죠? 좋을 리가 보기도 안 좋지만 그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 앞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은 기본이 뭡니까? 풍수의 기본. 책상을 정리할 것. 책상에 뭐 쌓아놓고 있잖아요. 책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누군지. 근데 진짜 그랬어요. 이게 막 책을 보다 보면 막 펴잖아요. 그죠? 자꾸 책을 펴게 돼요. 그러니까 펴야 되니까 이거 책 펴고 저 책 펴고 이렇게 겸하다 보면 여러 책이 펴져 있잖아요. 근데 한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다가 책상을 딱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들어 없는 거죠. 이렇게 확 막 다시 뒤집어서. 근데 진짜로 그죠? 쓸데없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책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에 충실하면 됩니다. 지금. 나중에 뭐 하지?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지금 충실하면 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그 우리는 국민학교죠.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그 학생모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에 보면 저는 매 선생님 찍어놓은 게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막 적혀있어요. 주의가 산만하고 뭐 그죠? 그다음에 뭐 교우관계는 좋음 이렇게. 교우관계가 좋겠죠. 뭐 잘 노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의가 산만한 애들이 공부 잘 못해요 원래.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공부하다가 자꾸 잡생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잡생각이 생기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진짜 필요한가? 적어보면 생각할 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고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죠?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가위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마음속에 가위를.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면 무조건 잘라요. 팍. 해보시면 그 연습하면 자꾸 잘라줘요 진짜로. 뭐 잡생각이 생기면 있잖아요. 진짜 의식적으로 물건을 자르듯이 딱 자르는 이게 생각을 하면 잘라져요. 아니면 적어보세요. 적으면 공부하시는데 그 방해되는 그 부분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죠? 그때 공부에 집중은 딱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걱정도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가정풍수 같은 경우도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래요. 그죠?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은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집에 큰 하나는 버리면 안 됩니다. 제일 오래됐을 걸요 아마. 네. 네, 그러니까 큰 하나는 골동품 하시게 됩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골동품은 오래된 물건이잖아요. 근데 오래된 물건인데 가치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골동품의 왜 오래됐는데 그 골동품은 오래된 물건들은 탁기를 배출한대요. 그러니까 집에 사람에게 안 좋은 기운들이 나온대요. 근데
그런 꼴통품은 왜 괜찮냐면 꼴통품은 처박아 두는 꼴통품은 없어요. 주인이 애중시하지 않습니까? 막 닦잖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커나 이렇게 볼때기를 살짝 해보십시오. 이렇게. 전기가 안 오는 거. 예. 리모델링을 쉽게 되면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러면 물건이 세 개 됩니다. 세 개. 그러니까 골동품인 이유는 자꾸 닦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나 그냥 툭 처박아놓고 이랬으면 어쨌든 그래서 그 실무 교육 딱 그럴 때 그죠? 지금 시간도 나오는데 28시간 32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 하면 28시간이면 자 32시간 4832죠. 그냥 눈에 딱 보면 월요일 더하면 교육받아 가잖아요. 실무교육을 목요일까지 받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을 들어요. 지겨워 죽습니다. 근데 왜 28시간이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죠 근무가 토요일이 있잖아요. 반근무였죠. 그러면 월, 화, 수, 목 그러면 3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 목, 금, 토 해보세요. 그러면 28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반 근무, 반 교육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실무 교육은 세 가지가 늘 기억나야 됩니다.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입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인가요? 연수교육도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대상자가 뭡니까? 실무교육 받은 컷하시고 개공, 소공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자가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격 있는 자가 받습니다. 몇 년마다요? 2년마다. 아셨죠?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2년마다 받는 게 연수교육이고 연수교육은 2년 되기 2월 전에 그죠? 2월 전에 통지해 줍니다. 다 숫자가 2죠? 그래서 연수교육 그리고 오른쪽 통지 딱 가보니까 시도지사는 2년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있죠? 2개월 전까지 2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시간은요. 자, 왜 연수교육 받냐 그러면 실무교육은 아까 법률 지식을 배웠죠. 법률 지식을 배웠는데 2년이 지나갔어요. 법이 이미 개정됐을까 안 됐을까? 개정된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니까 줄 거죠.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에 줄을 닦고 없어요.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 껐죠? 그러니까 실무교육하고 비교하시면서 그리고 교육 시간은 실무교육의 하프입니다. 하프. 아까 32시간이었죠. 그럼 이건 뭐야? 16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무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등록을 안 받아주거나 고용신고를 안 받아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연수교육은 이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따라옵니다. 얼마입니까? 500가입니다. 500가. 연수 확인은 500원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나온 게 나중에 보시면 돼요. 다 알게 돼요. 연수 교육을 받았다라는 확인은 500원입니다. 500원 발급비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연수 교육 안 받아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확인 설명 안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 그리고 베토벤 교환곡 5번이 뭔지 아세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운자하고 명자가 나오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연수교육하고 500원, 5번은 운명 이렇게 아시죠? 연수하기는 500원, 5번은 운명. 운자가 운영규정이나 뭐 운용실적이나 명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하여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시 이제 묻고 보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할까요? 그렇죠. 등록관청이 실시권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뭐요? 등록관청이. 자, 두 번째 누가 받습니까?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그리고 시간은 역시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1년 안에 그죠? 고용 해고했다가 다시 하면 또 안 받겠죠? 네 번째 직무교육입니다. 자, 직업윤리에다가 줄을 딱 긋고요. 그리고 시간은 서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각 시도마다 시행되니까 밑에 교육 지침이 있잖아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은 균형 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 줄 것죠.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돼 있죠. 둘 다 그렇고 누가 국장이 넘어갑니다. 가보시면 그 다음에 교육 지침의 내용에 보니 눈으로 그냥 한번 훑어봐요. 목적, 대상, 과목,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강사 수강료 있죠? 강사의 자격, 그 다음에 수강료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등입니다. 등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은까지 컷. 이걸 묶어서 국장 등은 그럽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누구한테 실시할까요? 개공 등입니다. 그러니까 등등입니다. 국장 등이 개공 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도 됩니다. 누가요? 국장 등은 해가지고요. 필요한 경우에 자 비용을 마한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 등이 개공 등에게 교육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교육비 지원 그랬을 때 여기 자 어떤 내용들이냐가 비용이 나오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 비용까지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교육 일시 등에 통지되어 있죠. 자, 이것도 통지라는 제목에다가 위에 공고도 적었어요. 공고 또는 통지예요. 공고 또는 통지. 국장 등은 해가지고요. 그 교육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자, 교육 10일 전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공고 또는 통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요. 요거는 실무 교육 있잖아요. 연수 교육 2년 되기 몇월 2월 전 통지밖에 없죠. 이거는 10일 전에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요거 10일 전 공고 또는 통지. 저건 통지. 이렇게. 난 차이점은 눈에 좀 익혀 두시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갑니다. 등록입니다. 제가 등록 이퀄 뭐랬죠? 사무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 이퀄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등록의 성격이 나오는데 적법 요건 기속행위 일신 전속성 그랬는데 자 적법 요건이다 그랬는데 자 보시면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일반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즉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무등록자라고 부르고 제재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중개업인 건 맞지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이 되죠. 자, 그런데 일반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뭘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업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즉 금지되어 있던 즉 부작위 금지되어 있던 부작위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가 등록입니다. 뭐한 사람만 등록한 사람만 금지를 풀어주죠. 따라서 위법했던 행위가 이제 적법한 행위가 되도록 해주는 절차가 등록이다. 그리고 이 등록은 허가적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받지 않은 즉 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위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사고 팔고자 하는 의사는 합의했죠. 그러니까 이게 효력 유효 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인가 적법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법 요건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뭐 약간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뭐가 달라는 점에 가서 술 마시면 취할까 안 취할까요? 취합니다. 그렇죠? 더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가 처벌받죠?
무허가 달라는 주점에 업주가 처벌받죠.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다만 누가 무등록자가 처벌받습니다. 몇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셨죠? 그래서 등록은 효력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입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줄다 끄세요. 기속행위 있죠? 기속행위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등록해 주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해 줘야 됩니다. 등록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있죠? 몇 개입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있죠? 그래서 공인계사 법인 아닌 자, 결격 사유자, 기준에 미달하는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을 위반했을 때까지요. 그리고 오른쪽 일신 전속성입니다. 이전성을 부정하죠. 양도 대여 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인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4개만 적죠. 공인계사법이다 그랬을 때 무조건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공인계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있는데, 자,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중 소속 그리고 양도 대여까지 이 4가지가 허용되는 예외는 없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취소입니다. 취소. 무슨 취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와 동시에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줄여서 읽었다가 절취 그럽니다. 앞으로 제가 절취 그러면 뭐라고? 절대적 등록 취소. 같은 말이 뭐죠? 필요적, 기속적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에 해당되면 그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하셨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등록이란 말이 제가 등록 이꼴 사무소 그랬죠? 왜 금지하느냐? 등록이 2번 됐다는 말은 사무소가 몇 개일까요? 2개죠. 그럼 한 곳에서 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곳은 책임지지 못하는 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중소속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2군데 적을 두면 한 곳에 일을 하고 있으면 한 곳에는 다른 사람이 있잖아. 아셨죠? 없다는 거고. 해서 이중소속, 양도 대까지 해서 딱 4개. 무조건 그죠? 이중등록다 그러면 앞 밑에 3개까지 같이 연달아서 기억하시고 절취와 때문에 1대1 그죠? 등록은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니까 등록 신청자가 있죠. 일단은 간단하게 등록 신청자가 누구냐? 아까 보셨는데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법인입니다. 현행법상의 신규 등록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는 누구를 빼고 소공을 제외합니다. 왜요? 저것 때문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왜 제외할까? 그죠? 어딘가에 소속된 자가 자기가 등록해버리면 자기 사무소에도 소속되죠. 그러니까 이중 소속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하냐면 법인은 영리겠어요? 비영리겠어요? 영리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라 해야 되거든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라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거 영리 비영리 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빼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비영리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뺍니다. 우리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뭐다? 등록 신청자입니다. 아셨죠? 근데 공인중개사 법인은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그죠? 아무 말이 없잖아. 아까 중개도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죠? 왜? 아무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아셨죠? 외국 법인 관계없이 등록 신청된다 안 된다? 됩니다. 등록 신청자. 그러니까 딱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등록 신청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우리가 사무소를 설치할 때 지역 단위가 시군구거든요. 사무소 설치의 지역 단위가 뭐라고?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시군구의 장을 말합니다.
누구였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이게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등록관청이다 할 때 그리고 이게 주소지 관할청이냐 사무소 관할청이냐 사무소 관할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칭상 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세요. 자, 부산광역시, 부산시, 부산 연제구에, 그죠? 연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무소를 두고자 합니다. 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누굴까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요? 경상남 도지사죠.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등록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등록관청이 누굴까요? 연제구청장입니까? 성산구청장입니까? 성산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다, 주소지 관할청이다. 사무소 관할청을 말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록신청 수수료를 내거든요.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입니다. 그 납부의 근거가 뭐냐면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러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자의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창원시 조례입니다. 그죠? 왜? 성산구라는 건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다. 광역시 아셨죠? 광역시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기초단체인 뭐다? 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연제구는 연제구 의회가 있죠. 창원시 의회가 있지 성산구 의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6대 광역시 아시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죠? 그리고 인천, 광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산 연제구는 자치구, 이건 비자치구죠. 그러니까 창원시 조례에 따른 등록 신청 수수료와 등록 신청서를 사무소 관할청인 성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들었죠? 그리고 이때 사무소를 두고 업을 하던 갑이라는 이 개공이 공인중개사법위원회에서 등록 취소를 누가요? 성산구청장이 하겠죠. 그럼 자격 취소는 부산시장이 하겠죠. 그러면 자격 취소 전에 청문은 누가 실시하겠어요? 청문. 자격 취소 전에 거치는 청문. 자격에 관한 건 누구 소관 업무라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누구? 경상남 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할 것이고 결과를 통보해 주면 부산시장이 자격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갑이란 개공은 자격증을 반납하겠죠. 누구한테? 부산시장한테. 그럼 등록증은 누구한테 반납하겠어요? 다 해라 다 해. 등록증은 등록관청에다가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아시죠? 이렇게 막상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헷갈리죠? 한번 적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등록관청은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다, 주소지 관할청이다. 사무소 관할청이고 자치구다, 명칭상구다. 명칭상의 구다. 요 두 개만 알면 돼요. 됐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딱 그 조체 말이 많은데 딱 두 가지예요. 사무소 관할청을 말한다. 명칭상의 구를 말한다. 아셨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나오는데 자 보죠. 현행법상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누구? 공인중개사, 법인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갖출 등록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갖추는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갖추는 등록 기준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딱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맛이 갔을까 안 갔을까? 맛이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됩니다.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 제10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뭐 할 자격이 없다고?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으니까 시험은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은 칠 수 있어요. 시험은 마킹 잘하고 많이 맞추면 자격증 줘요. 그죠? 확 찍으면 신들린 데 찍어가지고 다 맞아보면 저는 그죠? 늘 객관식 시험 치면 그런 게 불안해요. 다 맞아 못 짜지고. 아,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네. 아니, 혹시라도 다 맞아 못 줄 거야. 그죠? 다 맞으면 뭐 말이 많잖아요. 그죠? TV도 나와야 되고 뭐 얼마나 할 게 많어. 자,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죠? 결격 사유자 아니라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 취득인데 이 두 가지는 있잖아요. 기본 전제라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야. 그죠? 남의 재산을 다루니까 일단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은 갖출 거고 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되고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니까 자격은 있겠지. 아시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죠. 등록관청이잖아요. 등록관청은 이 사람이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를 가족관계 등록지의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지 여부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누가?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누가 할 일이죠? 등록관청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뭘 받아라고? 앞에 배워서 우리 실무교육을 이수하라. 그죠? 자, 실무교육 그러면 딱 세 가지입니다.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요?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 아셨죠? 딱 세 가지가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이 사무소입니다. 사무소를 확보할 건 사무소에 딱 이렇게. 그래서 사무소에 딱 가보십시오. 체킹하실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사무소는 자 건축물 대장의 원칙이 있습니까? 밑에 이 원칙 받아요. 조문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죠. 줄을 딱 거시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그러면 이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가 아닌가는 뭘 떼보면 돼?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우리가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장을 누가 갖고 있어요? 등록관청이 갖고 있지.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줄 거죠? 여기 위에다가 허가 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이렇게 적어봐요. 허가 그냥 적법 이렇게 O 하시면 돼요. 건축물 대장에 그죠? 중개사무소로 사용한다 그럴 때 이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껐죠. 무슨 말이다?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다. 그죠? 그리고 예외 있습니까? 예외가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다 그럴 때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 게 일단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돼요. 기재된 건물이 되고 그 다음에 기재 전 건물도 돼요. 그죠? 건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재된 건물이라는 말은 허가받은 건물 그 다음에 적법한 건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재 전 건물도 된다 그랬는데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즉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기재된 건물 됩니다. 그죠? 기재 전 건물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기재된 건물을 세분화 시키면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기재전 건물, 미등기 건물. 아셨죠? 그럼 안 되는 거 뭐겠어요?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얘기했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요? 안 됩니다. 불법 건축물은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 4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되는 거. 됐죠? 하나, 둘, 셋, 넷. 아셨죠? 안 되는 거, 요거. 또 O 하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리해보면 등록 기준할 때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자격을 취득할 것,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사무소를 갖출 것. 아셨죠? 사무소 확보까지. 됐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저 사무소는 내 거라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죠? 내 거이면 좋겠는데 내 건 아니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소유 불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소를 얻을 때 내 이름으로 얻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타인 명의의 임대차도 돼요. 그러니까 동업 관계를 보면 A라는 사람은 사무소를 얻고 갑이라는 사람은 자격을 걸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 중개사무소는 누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까? 그 동업자 있잖아요. A의 명의예요. 그러니까 타인 명의의 임대차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사무소는. 그래서 일단 이게 뭐라고? 개인이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의 4가지예요. 그러면 법인으로 딱 가보시면 법인은 자 비교해서 그러면 법인도 등록하겠죠. 근데 법인은 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 이퀄 뭡니까? 사무소죠.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 그래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가 없을 수는 없죠. 등록한다는 말은 사무소가 있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법인은 자연인처럼 왔다 갔다가 이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등록주의잖아요. 1등록주의란 말은 사무소 몇 개나 뜻이죠? 하나예요. 그죠? 근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법인이에요. 자연인은 반드시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든.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는 둬야 되지만 분사무소로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있죠? 지역의 활동 범위 넓으면. 그래서 분사무소를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신고. 이중등록이라는 건 예외가 없어요. 그죠? 신고를 통해서 둘 수 있는 사무소가 뭐냐면 분사무소예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 대표 그래요. 소장을.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표와 책임자가 뭐 한다고?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대표와 책임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니까 이 사람은 일반인이겠어요? 공인중개사겠어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대표와 책임자는 실무 교육받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갑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돼 있죠?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누가요? 법인에 있어서 사원, 임원, 전원입니다. 누구라도 전원이.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에 있어서 분사무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주된 사무소가 없을 리는 없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구야? 법인에서. 누구? 그죠? 대표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격은 책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책임지는 자는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그래서 이게 법인의 구성입니다. 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총 6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아셨죠? 대표 1명은 공인중개사겠죠. 그럼 나머지는 5명이죠.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 수는 많으면 좋으니까 3분의 1 이상이겠어요? 미만이겠어요? 이상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를 포함해서 3분의 1 하는 거고 대표를 제외하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고 공인중개사 수가 어느 게 더 많아요? 제외가 많죠.
포함시키면 6명의 3분의 1은 2명이잖아요. 제외하고 3분의 1은 3명이죠. 그죠? 3명. 그러니까 대표를 포함한 제외한입니다. 제외한 3분의 1이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제외한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제외라는 거하고 이상하고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풀어 나오기도 하거든요. 법인의 등록 기준 가운데 설명이 다 뭐 옳은 것은 그러면 법인의 사원 임원이 대표를 포함해서 총 6인이라면 그중 2인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X죠. 대표를 포함한 사원 임원이 총 6인이라면 그중 2인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등록 기준 미달이죠. 몇 명 돼야 돼? 최소한 3명은 돼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말로 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까지 해서 대표를 제외하고 몇 분이면 3분의 1 이상이. 그 다음에 그럼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지금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럼 3분의 2는 일반인이죠. 그러면 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전원이 그죠? 전원이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 임원은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 임원은 실무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인은요. 사원 임원이라도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만 실무 교육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전원입니다. 아셨죠? 전원이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사무소를 가셔야 된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시죠 아까? 네, 그거까지. 되는 거 4개, 안 되는 거 3개.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 가셔가지고 71페이지야. 71페이지에 첫 번째 봅니다. 상법상 회사 종류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몇 명입니까? 협동조합으로서 그랬잖아요. 컷 하시고요. 협동조합인데 뭘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셨죠? 자, 그리고 으로서 뒤에다가 자본금 그 앞에다가요. 이거 말을 딱 집어넣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상 이렇게요. 넣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딱 나왔는 등록할 수 있는 자라고 물었어요. 문제가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갖춘 회사로 그러면 등록이 돼요? 안 돼? 안 돼요. 상법상 자본금 요건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알겠죠? 공인중개사법상 자본금 요건을 갖춘 상법상 회사 또는 아셨죠? 협동조합이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비영리 그죠?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요새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죠? 그 동물 있잖아. 그거 동물권 보호단체 큐안가 그죠? 늘 그죠? 하여튼 늘 궁금한 건 꼭 그죠? 그렇게 탈이나 제가 옛날에 늘 궁금했거든요. 사랑의 열매 저거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저 돈을 참 모으는데 사랑의 열매 저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쓸까? 그랬더니 수천 묻죠. 하여튼 이런 단체들은 있잖아. 진짜 그죠? 그런 구조가 정말 투명해야 돼. 그죠? 어차피 사회 봉사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영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자, 요것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되어 있죠. 보고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물어. 궁금해 하지도 마요. 근데 꼭 시험 안 나는 궁금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일단은 상법상 회사 이게 주의하실 거 이거예요. 봐봐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일거돼 있죠. 그대로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일것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맞죠? 왜? 협동조합이 빠졌잖아. 또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일것 그러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등록 기준으로는 틀린 거야. 왜? 상법상 회사가 주식회사로 딱 특정돼 버리면 주식회사 아니면 뭐야?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그대로 상법상 회사 또는 뭡니까? 협동조합이면 돼요. 그리고 2번에 가십시오. 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그랬죠? 줄을 딱 긋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이라는 조사가 나와서 만 무슨 말입니까? 위에다가 겸업 제한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겸업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겸업 제한을. 그러니까 겸업에 제한을 받는다. 아셨죠? 겸업 제한을 받는다. 누가요? 법인이. 그래서 겸업 제한을 받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죠? 법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72페이지야. 3번에다가 3번에 보시면서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해봐요. 3번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했었죠. 이렇게요. 공인중개사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표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동그라미 하시고 책임자가 뭘 받아라? 실무 교육을 받아라. 그죠? 그리고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기재 전 건물, 미등기 건물 그죠? 근데 뭐는 안 된다고?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물이니까 무허가 건물도 안 되겠죠? 적법한 건물이니까 불법적으로 정축되거나 개축된 건물도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기준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쉽다 할까요?